예, 안녕하십니까. 네. 원지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국 플래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말일이죠. 네, 매우 바쁜 날입니다. 매우 바쁜 날인데, 바쁜 와중에 역시 회사도 바쁩니다. 네, 저도 바쁘고요. 그런데 차가운 커피 한 잔의 여유와 함께 영상을 남기기 위해서 무인 카페에 와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는 역시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이분도 정말 비운의 천재 가수죠. 그리고 우리나라 발라드의 시초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저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알았는데, 이게 아마 당시 8090 그 시절에 아마 이 노래가 최고의 고백송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여자애한테 전화해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으니까 첫 시작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처음 느낀 그대는 미친 혼자만의 오해였던가요? 대부분 오해였죠. 대부분 오해였는데, 여튼 이분은 더 안타까운 건 사실 25세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에 25살에 죽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요. 그렇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아주 세세하게 보자면 이분의 잘못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자기가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거든. 그런데 어쨌거나 예기치 않았던, 그렇게 활동적이게 막 그러지도 않았었는데 예기치 않았던 동창회에 참석하려다가 가다가 뭐 참석하다가 죽은 건지 참석하고 나서 죽은 건지 모르겠지만, 여튼 근데 여러분, 이분이 왜 발라드의 그 시초가 되는 그 전에는 저희한테 발라드라는 개념, 그 노래 장르 자체가 거의 그냥 전무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87년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87년, 88년 그때 가요를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제가 처음 가요를 접했을 때 센스에서는 역시 김은국 씨의 호랑나비, 아싸 호랑나비, 그거부터 해서 대부분 댄스였어요. 그때 소방차가 엄청난 인기였고, 그리고 박남정 씨,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거 이상은 씨, 막 이런 분들 기억하고, 저 조용필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아니면 김수철 씨, 전영록 씨, 저는 딱 제가 이제 가요를 처음 접했을 당시에는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분들이 다 발라드라고 거의 노래를 가왕이라고 불리는 조용필 씨도 그걸 발라드라고 표현하기엔 칭하기엔 그런 음악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이유재하 씨가 그래서 발라드의 시초 두 분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한 분은 누군지 못 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이 일찍 하셨으니까 너무 안타깝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이 사망을 한 게 교통사고라고만 나와 있어요. 위키백과에, 나무위키에 보면은, 위키백과구나. 그런데 여기 내용을 잘 보면은요, 중앙선을 침범한 게 유재하 씨가 탔던 차량이에요. 뭐냐면 유재하 씨도 음주를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분이 운전을 하고 가겠다고 해서, 근데 또 그때 당시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음주운전에 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인지하지를 않았고, 그리고 아마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심지어 도로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는 음주 단속이라는 자체가 그렇게 지금처럼 횡행하지도 않았고 그랬던 시절이긴 하나 어쨌거나 친구분이 음주운전을 하셨고, 그 친구분이 중앙선을 침범을 했는데 마주 오던 택시하고 그래서 직사를 친구분과 함께 직사를 했는데, 제가 논하고 싶은 거는 사실 이제 나중에 내일이든 모레든 언제가 됐든 그 음주운전 방조죄에 관해서 한번
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별로 계획이에요. 예. 그 손해보험 그 회사에서 보험금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가지고 이제 유족들한테 배상금을 줘야, 보상금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제 피해자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망한 피해자이긴 하나 이쪽도 피해자지만 음주운전 방조죄라는 게 있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음주운전 한 사람,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하려는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의 운전을 말리지 않은 것도 방조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고의 경위에 따라 그 경중에 따라서 죄가 더 가중될 수가 있어요. 단순히 음주운전 방조죄만 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음주운전을 내비둔 것만으로도 살인 방조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깊게 넘어갈 건데, 그래서 결국에는 당시에 유재하 씨의 아버지가 그 콜택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는데, 재밌는 건 법원은 승용차를 모는 친구가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같이 타고 가다 사고가 났으면 피해자도 50%의 과실이 있다면서 피고인 원고에게 4,460여만 원을 지급하라, 뭐 이렇게 판결을 했다고 해요. 결국 뭐냐면 당연히 사망한 유재하 씨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 피해자인데, 법원에서 보는 거는 내비두고 법원에서의 판결은 같이 동승한, 그러니까 술이 취해서 운전한다는 술이 취한 상태로 운전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옆에 탑승한 것만으로도 과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당시 판결이 요즘엔 더 빡세래요. 요즘엔 더 빡세거든요. 여튼 그래서 배상금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못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여튼 이런 식으로 아주 귀중한 음악 자원이 하늘로 가버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친구가 당연히 이 사건에선 그 친구가 엄청나게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그 친구는 그게 뭐가 문제인지도 전혀 몰랐을 거예요. 그죠? 몰라서 그랬다는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 세상으로 따지면 음주운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대부분을 알아요. 그죠? 그런데도 하잖아. 저는 그런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방조한다는 사실 자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제 주변에서 누가 음주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을 하려고 했고 그런 등등의 얘기들을 들어요. 근데 제가 바로 옆에 있으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근데 술 취한 사람을 말릴 수가 있나요? 내가 안 타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운전 못하게 하는 건 살짝 힘들겠죠. 물론 좀 거기서 강제성을 더 띄우려고 하면은 솔직히 친구를 위해서 그냥 경찰에다 신고를 해서 이걸 못하게 막아달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전화 상황에서 이 사람이 술을 마셨는데 그 상태로 운전하려고 한다 그러는 거를 말로는 얼마든 너 운전하면 안 되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안타까워요. 왜냐면은 제가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해요? 그냥 술 마시다가 그냥 자기가 살던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쵸? 그런 일만 있으면 제가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상.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수많은 피해를 줬고, 그로 인해서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게 제 죄책감이에요, 사실상. 저는 나름 자존심과 자부심 이런 거, 자긍심 이런 걸로 저는 제 삶을, 그러니까 가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걸로 저는 제 삶을 이렇게 남겨놓고 싶은데, 술 덕분에 저한테는 아무런 사람들에게 얘기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너무 괴로운 거죠. 괴로운 거죠.
그냥 버러지 같은 제 삶을, 그러니까는 그때 당시 술을 끊기 전에는 그냥 계속 내가 버러지 같은 삶이기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고 그냥 에이, 이러다가 죽어야지 그렇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술을 끊어야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 그래도 태어났는데 진짜 그냥 버러지로 끝나서 죽으면은 이건 내 인생 너무 이건 그러니까 너무 무의미하고 진짜 억울한 거 아니냐 이 생각에 그 오명은 벗어버리고 죽을 때 죽더라도 그렇게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렇게 된 거고, 나와서 제가 이제 병원에서 태어나서 나와서 보니 와, 이 사람들 그 병원에서 태어났을 때 그 정신병원에서 알던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지내면서 보니 피해가 너무 막심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가족들도 만나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음주 문제로 인해서 가족들이 다 작살나는 거 보니까는 와, 이건 진짜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제가 재작년에 영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뭐 거기까지 생각하지도 않고 일단 내가 알리고 싶은 걸 남기자 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계속 사람들을 만나고 진행하면서 가면서 보니까는 이게 더 현실적으로 와닿는 거예요. 왜? 제가 술을 안 마시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술을 마시지 않잖아요. 술 마시고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제가 그 꼴을 보는 게 이제 못마땅한 거예요. 제가 이제는 그걸 끊었으니까. 아까도 도입 부분에서, 이 이야기 도입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술 마시는 걸로 자기 혼자만 문제를 다 감당하고 간다 그러면은 상관없다 이거야. 제가 뭐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술 끊으면 얼마나 이게 답답하고 괴롭고 재미가 없으니까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무조건 술 마시지 말라고도 못해요. 심지어 저한테 상담 받고 계신 분 중에도 제가 그럼 드셔야죠. 그래, 무조건 먹지 말라고 안 해. 왜? 인생을 행복하기 위해서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피해를 보는 건 그건 막자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는 제가 오늘 이야기도 준비를 하는 건데, 그렇단 말이죠. 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방조죄라는 게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졌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몇 년이 되질 않았어요. 방조죄라는 게 존재하는 사실 자체도. 살인 방조죄, 자살 방조죄 다 그냥 멀리서 지켜만, 그러니까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않는 것 자체도 죄가 된다는 사실을 저도 요즘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다는 건 저 역시도 괜히 나는 내 눈에는 저 사람들 저러면 망가지는 게 다 보이는데 망가지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건 저한테는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점점. 괜히.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영상에서 다음에 이제 방조죄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음주운전만큼은 제가 요새 또 스트레스 받았던 게 작년 말에도 제가 이제 한번 영상 남겼을 거예요. 그 장례식 다녀오는 사망 원인이 음주운전 차량하고 부딪혀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막는다는 건, 막지 않는다는 건 이거 정말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은 음주운전을 실제로 해봤던 분들과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나 알코올 중독인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정신 차려? 벌금 수천만 원씩 때려 맞고 나서. 그런데 그것도 정신 차린 게 아니고 그냥 정신만 버떡 난 거지.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신이 술을 마시면은 실수를 하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신다는 자체는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지능이 아니에요. 지능은 좀 더 그거지, 이건 기본적인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술만 마셨다면 그런 짓거리를 한다 그러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을 마신다는 거는 나는 그런 짓거리를 해도 상관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나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야. 저는 그래서 음주운전에 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 말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죄책감을 가졌으나 술은 마시고 그러니까 음주운전하고 나면
명화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아예 명화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운전을 한다 그러면 이건 살인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는 쉬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술을 마신다? 술까지는 마실 수 있어. 뭐 음주운전했어도 알코올 중독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운전대를 잡는다? 이거는 뭐 저는 거의 뭐 이건 진짜 사람이 양심 있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유지아 씨가 저에게 이런 뭐라고 해야 돼, 오늘 영상을 남길 수 있는 이런 동기부여를 해주셨지만, 우리가 술을 마시고 행하는 실수들에 의해서 정말 아까운, 안타까운, 진짜 아쉬움이 남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맨정신으로 있으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맨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하니까는 요만한 사고가 날게 이따만한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대참사가 나거나. 그렇죠. 나중에 제가 나중에 한번 그것도 올릴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잠을 자다가 술 취한 상태로 잠을 자다가가 아니지, 술 취한 상태로 침대 아래다가 그 우유팩 있잖아요. 거기다가 재떨이를 쓰다가 그 불이 꺼졌는지 확인을 하지 않고 그냥 담배를 이렇게 넣고 저는 그 집을 홀라당 태운 적이 있어요. 제 집을.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데, 저는 제가 방화범으로 조사를 받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경찰관의 말씀이 실화도 범죄입니다. 실화라는 게 실수로 일어난 화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 지르려고 맘 먹어야지 이것만 죄가 아니라 실화. 내가 실수로, 예를 들어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던졌는데 그게 불이 났다. 이것도 범죄라는 거예요. 예, 오늘에서야 처음 고백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불도 저지른, 술 취해서 미쳐서, 그때 집이 홀라당 탔는데, 정말 불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제가 그 담배꽁초를 그 우유팩으로 재떨이를 쓰던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그걸 침대 안에다 놨어요. 침대 아래다가 놓고 자다가 한 30분 만에 깼어요. 근데 뭐 이상이 있어서 깬 건 아닌데 왜 깼는지도 모르겠는데 자다가 깼는데 뭐가 따끈따끈한 거, 다리 아래가 따끈따끈한 거예요. 그리고 봤더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 조진 것 같은데, 저는 그때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화기 갖다가 이렇게 해볼 생각을 안 하고, 그 집안에 있던 그 물인지 그게 소주였을지도 몰라요. 물인지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걸 갖다 부었는데 붙자마자 불길이 확 치솟는 거예요. 침대에서 확. 좆됐다 해가지고 뛰어 올라가서, 저 그때 전화기도 없어가지고 주인 할머니한테 빨리 119에 신고해달라고. 제가 발견했을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제 상반신도 안 되는 크기의 한 상체 너비 정도의 이 정도 크기의 불이었거든요. 제가 신고하러 올라왔을 때 소방차가 정말 빨리 와가지고는 5분도 안 돼서 저희 집에 소방차가 도착했거든요. 그 5분 사이에 저희 집 지하실이, 제가 지하실에 살고 있었는데 지하실이 한 40평 되는 지하실이 쌀이 다 거기서 검은 연기가 콸콸콸콸 막. 그래서 동네에다가 피해를 이만저만 입힌 게 아니죠. 제가 반성합니다. 이게 제가 술을 안 마신 상태였으면, 제정신이었으면 이게 벌어질 일이었겠냐는 거죠. 아니잖아. 그런데도 저는 그런 짓거리가 벌어지고 나서도 어때요? 첫날에는 뭐 무서워서 경찰서 가서 조사도 받고 왔으니까는, 그리고 이제 집도 사라진 상태라서 다른 데 있으니까 첫날에는 무섭고 덜덜 떨려서 술을 못 마시다가 다음날부터 또 죄책감에 술 마시고 있어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주체하지 못하는, 내가 조절하지 못하는 술을 드시겠다고요? 내가 저지른 그 조그마한 실수 하나가, 저는 그때 당시 소방차를 만약에 119를 불렀으니까 망정이, 제가 그 자리에서 정신 그냥 혼쭐 나간 상태로 그냥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으면은 그 동네 자체가 다 난리가 날 수도 있었던 거예요. 도시가스 쓰고 있는데 도시가스 폭발하지 말라는 법도 있고 없고.
진짜 대참사가 날 만한 걸 그나마 막은 그건데, 나의 자그마한 실수 하나가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고, 결론적으로 그렇다는 거, 내가 술을 마시면 마탱이가 간다는 걸 알면서도 술을 마신다는 거는 이건 방조죄예요. 방조죄. 오늘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여러분이 술을 마시다가 여러분 혼자한테만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저는 상관 안 해. 그러시든지 말든지 그냥 행복하시면 괜찮습니다 해. 근데 그렇지 않잖아. 사회를 멍들게 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족을 진짜 피폐하게 만들어 버릴 수 있고, 진짜 여러분들의 주변을 진짜 그냥 초토화시킬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아실까 모르겠는데, 예, 여튼 오늘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타깝게 천재적인 가수도 친구의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내 자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면은 그런 안타까운 사고를 막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술 조심하는 건 당연한 거고, 예? 불 조심이 아니라 술 조심이에요. 술 조심, 자나깨나 술 조심. 그리고 내 주변에서 술 마시고 마시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당연히 말려줘야 해요. 여러분, 말리지 않은 방조죄 너무 넘어갔나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은 그건 말려야죠. 이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가만히 둘 거냐고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요지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조금, 예, 난해할 수도 있고, 앞뒤 두서가 잘 맞지 않아서 보기 좀 답답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지금의 여기 엔딩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날씨 너무 쌀쌀하니까는, 예, 저는, 예, 빨리 이거 다 마시고 다시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